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8일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되는데 오늘 또 이번 주에 마지막 투더골드문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요약 방송은 초아님과 가드님과 나눠봤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눠봤던 주제는 바로 추석을 앞두고 나온 단기 상승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어제 또 비트가 단기적으로 확 뚫어주면서 19,000달러 선에 안착을 좀 했습니다. 지금 흐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또 우리가 추석 때 우리는 쉬지만 비트코인 장은 쉬지 않잖아요. 암호화폐장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아님이 푸틴 스테이블 결제 플랫폼 출시 논의 중이다 라는 내용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러시아 재무부 차관이 달러와 유로화를 쓰지 않겠다. 우리는 다른 걸로 좀 대체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루브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달러가 강세여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화폐 가치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책으로 비트코인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좀 틀은 것 같아요. 그러한 결정을. 따라서 지금 화요일 방송에서 초아님께서 또 글로벌 후오비 글로벌 중국 사용자들의 입출금을 좀 막았잖아요. 막으면서 저번 11월에서 또 한 번 막았었는데 이번에도 막으면서 하락이 좀 왔었고 많은 매도세가 좀 증가를 했는데 그때마다 중국 정부가 이 중국 사용자들이 팔아 넘긴 이런 비트코인의 물량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달러의 패권을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 둘 다 많이 힘을 쓰고 있는데 지금 딱 달러 패권을 도전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톤이 정말 많은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러시아랑 중국의 자금이 있는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코인들 지금 눈여겨보셔서 펌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전에 들어가서 좀 타점 잡아보면 좋겠다.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코인 투자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드님께서 비트코인 거시적인 상황과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같이 장이 안 좋고 좀 횡보장이 보이는 장에서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봐야 하는 것도 맞지만 거시적인 분석까지 같이 보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차트를 봐주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거시적인 상황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9월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반등이 나와줄 구간 또는 하락이 나와줄 구간 좀 추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 상황까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시장에 대응하면은 최대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짧게 먹고 가는 장으로 좀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9월 15일이 투자자들한테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초아님이 말씀하셨어요. 9월 15일 대체 무슨 날인데? FOMC 회의는 9월 22일 아닌가? 라고 말씀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유를 들어보자면 9월 15일에는 이더리움 머지 이슈가 지금 있고요. 또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에 대한 또 실마리도 풀릴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후오비 글로벌 중국의 입출금 사용자 금지를 때리면서 15일이 이 모든 것이 맞물려 있는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합니다. 또 9월 13일에 우리가 CPI 발표가 있잖아요. 이거 있은 후에 원래 발표 직전과 직후에 변동성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만큼 15일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지금 이더리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물론 머지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이더리움은 이런저런 뉴스가 뜰 때 지금 기관과 세력의 의도를 우리가 정말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기관이 이더리움 숏 포지션을 이젠 잡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는 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지금 채굴자들의 매도세가 보인다. 세 번째로는 포스 전환이 되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숏 포지션을 지금 좀 잡았습니다. 지금 15일 전으로 내일이죠. 또 파월 의장 발언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으로 횡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면서 15일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투자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가드님께서 비트코인 반감기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반감기는 우리가 3번 정도 있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3번 정도 반감기가 있었고 지금 반감기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반감기 이후에는 상승장이 항상 왔었죠. 지금
20년 5월 12일 반감기가 있었고 지금 첫 번째 불장은 335일 정도가 걸렸었고요. 그 전에 우리가 2016년으로 돌아가 보자면 지하실 바닥이 나왔을 때가 855일 후였다고 합니다. 이번 반감기를 계산을 해자보면 2022년 9월 14일이 작년처럼 똑같이 855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요. 생각해보면 이번 달이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닥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뭐 이러한 뭐 일자는 많이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꼭 9월달이 바닥이 아닐 수가 있고 지금 10월 11월 바닥권에 계속 머무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을 단기적으로 바닥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씩 모아가면서 물량을 좀 모아간다면 나중에 반감기 이후에 큰 상승장이 왔을 때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파월 연설과 또 다음 주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초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이죠. 베이지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이지북에서 뭐 많은 실마리를 주진 않았지만 75bp 인상의 가능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했었고요. 또 물가가 피크아웃이 됐다라는 말을 좀 흘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연준의 이런 발언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준이 좋아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유동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연준이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을 아무래도 누를 수밖에 없는데요. 누르면서 유동성을 줄이면서 시장 방향성은 당연히 박스권을 횡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위에서는 숏 포지션을 잡고 밑에서는 롱 포지션을 잡으면서 그러한 세력들의 싸움이 계속해서 기관들과 같이 물량 싸움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같이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기관들과 세력의 그런 싸움이 있을 때 사실 등 터지는 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시장을 지금 읽고 있는데 왜 져야 하고 왜 기관과 세력에 우리가 흔들려야겠습니까? 우리 초원님과 같이 전략 잡으셔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시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을 앞두고 비트코인 시장 움직임 어떻게 될까 얘기해 주셨는데 물론 추석 때 우리가 장은 쉬지 않지만 지금 오늘 어쨌든 연설이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을 좀 많이 주목을 해야지 우리가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겠고요. 또 다음 주 CPI 발표 전까지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그렇게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며칠 사이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흘러가야겠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가겠다라고 딱 말씀 주신 건 아니었지만 우리 비트코인 시장 박스권으로 횡보할 거기 때문에 그 와중에 또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종목을 좀 잡아보면 좀 크게 물론 크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계속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장이라고 해서 수익을 안 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좋은 종목들 아직 숨겨진 코인들 밑에서 매수타점 잡아서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전문가님들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일 또 우리가 추석이잖아요. 추석 전에 무료 방송이 또 있습니다. 오후에 6시와 7시 비트초아님과 가든님의 무료 방송 있으니까 꼭 오셔서 오늘 나눴던 얘기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 꼭 오셔서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올게요. 안녕.